안녕하세요. 행꿈사의 빌런입니다. 지금 저는 강화도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18개 호실이 종묘로 나와서 저희 행꿈사에 남세 선생님께서 낙찰을 3년 전에 받으셨습니다. 유치권자분들께서 점유를 하고 계신 상태고, 그래서 지금 강제 집행을 하러 와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경찰분들도 오시고 쉽게 보실 수 없는 그런 현장을 저희가 보여드릴 거거든요. 같이 가셔가지고 한번 보시죠. 이런 집행이 처음은 아니에요. 우리가 앞에 조폭들이 검정색이 안 보이고 쫙 늘어서 있고 뭐 머리에 휘발유 붓겠다 어쩐다 하면서 강력하게 저항을 했던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는 좀 그 편안하게 명도를 했었었는데 이거는 이쪽으로 안쪽으로 쭉 들어가세요. 안쪽으로. 가슴 없이. 네네. 빨리 좀 움직이세요. 여기 진수 상황 좀 제가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좀 숙지를 해주세요. 오늘 작업 중에는 좀 벗더라도 조끼 벗으시면 안 됩니다. 미를 벗지 마세요. 그래서 사고라도 나고 그러면은 큰일이지 않습니까? 어차피 유치권자들도 강력하게 저항을 할 것이고 자기 권리를 뭐 지키겠다 이런 부분들인 겁니다만은 일단 판결상으로는 유치권이 없는 걸로 좀 드러난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좀 무사히 원만하게 끝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자동 나가야 되는데요. 거의 내 작업 방해라고 어떤 생각을 저는 생각을 해요. 나는 차를 시키고 차를 빼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저분은 뭐죠? 지금 주민분인데 예. 유치권자분들이 차를 막아서 주차장에 주차를 못하고 또 출근하셔야 되는데 차를 못 빼서 출근을 지금 못하고 계십니다. 저는 저분이 유치권자인 줄 알고 유치권자가 또 이렇게 강력하게 저항을 하나 싶었는데 유치권자분들한테 뭐라고 항의를 하셔야 되는데 저희한테 항의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는 여기에 사람이 살고 있어요. 유치권자가 점유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치권자가 임대를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차인들이 지금 거주를 하고 있는 거죠. 한 사람은 그러면 그대로 긁어라. 한 사람은 들어와. 2012년도부터 내가 지금까지 고생을 해. 자, 들어와. 말할까? 그러라고. 말할까? 저 찌를 것 같지는 않은데 본인을 어차피 판결도 다 났고 정말 나가라고. 여기는 남의 땅이라고. 진돗개 아주 잘생겼네요. 현장에서는 분위기가 되게 살벌했겠네요. 진짜 듣기는. 정말 예. 휘발유랑 그런 것도 준비하고 여차하면 정말 물론 위협하시는 거겠지만 여차하면 진짜 뭔가 사고도 날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런 걸 알고 들으시라고. 일단 저기를 뚫어야지 집행을 할 수 있을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렇게 이제 위해를 가할 것들을 경고하는 거 그 자체가 이제 폭행, 협박 이런 것도 해당되거든요. 지금 공무를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들인데 저런 식으로 이제 행위하는 것들이 공무 집행 방해가 되는 거죠. 경찰분들이 바로 개입을 하셔가지고 할 수도 있죠. 바로 현행법으로 체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목적은 체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집행을 끝내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경찰들이 체포한다고 나서게 되면 더 시끄러워질 수 있으니까 지금 뒤에서 기동대도 출동했다면서요. 맞습니다. 기동대는 뒤에서 지켜보는 거죠. 아무 자꾸 내리라고 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하잖아. 새벽 5시 반에 인천 가가지고 운동을 해오고 지금 들어왔어요. 차 바꿔서 가고. 그건 지금 저렇게 위협을 하고 계셔서 집행관분들이 저 담을 넘으면서 유치권자분들의 협상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게 집행관이신가요? 예. 집행관 대표이신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한 거죠? 5명은 다 맞다고요? 요거는 이제 세니까. 저 불 지르면 자기도 큰
위해가 있을 텐데 네. 예전에 저희가 이제 호텔 명도할 때는 어땠냐면요. 네. 휘발유를 뿌려서 똑같이 뿌렸습니다. 휘발유 냄새 났고요. 그런데 이제 휘발유 전문가가 이제 가서 이제 찍어 먹어 보니까 이게 불가연성인 거예요. 아, 예, 신나는 신난데 불이 붙지 않는 신나. 냄새는 휘발유처럼 나고, 예. 이거예요. 이거를 다 해야 되는데 얘네가 처음에는 호텔에서 밥 먹는 거야. 지네들이 너무만. 소방관도 나와 있네요. 네, 그죠? 아까 휘발유가 있었기 때문에. 예, 소방관, 경찰, 뭐. 아니면 저를 받으세요. 내 심정이 어떤지 알아? 그만하세요. 잘하세요. 내가 여기다 죽어야 된다고! 심지어는 거짓말한테 당해갖고 이러는데 그만하세요. 어떻게 보면 이제 유치권자가 이제 진정한 유치권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뭐 돈을 물어주면서 협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인데 실질적인 그 유치권자는 아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형식적으로 이 건물을 지으면서 돈을 빌려줬던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을 했죠. 아이고. 아니, 얘 좀 어떻게 무슨 얘기봐. 얘 지금 몸이 안 좋은데. 어머니 어떤 분들 가장 불편하게 보여요? 지금 쓰러지신 건가요? 네, 아까 그좀 아이고. 마음을 예, 쓰신 분이. 예, 고함 치시다가 네. 예, 고혈압 때문에. 네. 예. 개인차로 오실 걸 찾아봐 있어요. 개인차로? 그러니까 유치권이 18억이나 신고를 해놨으니 또 그게 허위고 라고 하다 보면 값이 많이 떨어질 거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유치권자가 이제 낙찰참 돈을 받아내면 좋은데 그것도 이제 허위로 드러나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유치권자한테 돈을 빌려줬던 그런 분들이 지금 더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분들은 유치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구제를 받기가 어려워요. 경매 절차 내에서는 후순이기 때문에. 지금 유치권자 점유자분들이 일부만 집행을 하기를 희망하셔가지고 집행관분들도 저희 채권자분들, 낙찰자분들한테 설득을 하셔서 최종적으로 저희 대리인, 법무법이 열린 사무장님들이랑 결정하려고 지금 유치권자분들이랑 만나러 가시는 거예요. 아마도 집행이 전체 호실이 다 집행이 될 것 같지 않아요. 예전에 한번 그 유치권자한테 다른 빌라에서 욕을 엄청 먹어가지고 좀 내성이 생기지 않았나요? 람세스 선생님하고 몇 명이 공투하신 물건입니다. 네. 저희 행금사에서. 그래서 저희가 사건을 의뢰받아서 소송을 해서 이겼죠. 아무리 특수물건이라 하더라도 원만하게 끝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뭐 이제 나도 버스 있더라고. 근데 하나 밑에 제 바로 옆에 지금 행꿈사의 람세스 선생님을 모셨거든요. 저는 행꿈사 카페에서 경매 심화반과 토지 실전 임장반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남세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선생님께서 3년 전에 낙찰 받으신 다세대 물건인데 이 물건 오늘 강제 집행을 하러 왔습니다. 네, 두 동에 이제 빌라가 19채고 감정가가 19억인데 유치권이 한 15억 정도가 이게 신고가 돼 있었어요. 제가 이제 유치권 쪽에 계속해서 임장을 하고 관심을 갖다 보고 하다 보니까 19억인데 굉장히 많이 저감이 된 상태여가지고 2017년도 이게 사건이 진행됐었는데 2018년도 4월 달에 이제 낙찰을 받게 됐죠. 그럼 처음에 입찰하실 때부터 유치권은 성립이 안 될 거라고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일단 이제 임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임장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소유자, 당시 소유자를 만나서 유치권 이 15억에 대한 내역, 그다음에 그런 사실관계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사전에 파악을 한 다음에 그런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 열린의 그 정 변호사님께 보고를 드리고 변호사님께서 한번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최종 이제 컨펌 내려주셔가지고 입찰을 결심하게 된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유치권을 인수하지 않는 조건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소송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승소를 했고요. 유치권자가 강력하게 끝까지 이제 저항을 하는 바람에 오늘 강제 집행으로 해서 제가 인수를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여기 계신 점주자분들은 일반인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일반인도 있고 이제 그 하청업체들, 공사 하청업체들 전입 이렇게 신고를 해놓고 그리고 의도적으로 어떤 그 유치권이란 소송을 굉장히 많이 제기하고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이었어요. 네. 소송이 한 건이 아니라 수십 건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응하고 일이 하는 거니까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고 굉장히 쉽지 않은 과정인데 든든한 변호사님이 계시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무난하게 해낼 수 있지 않았나 싶고요. 다른 데서 이런 사건을 수임하고 했다 그러면 저는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진짜 생각합니다. 예. 말씀해 주신 대로 3, 40건이 진행되지만 시간적으로는 한 3년이 걸렸지만 네. 그럼 어떻게 보면 또 그냥 금방 처리가 됐다. 네, 그리고 또 이게 사실 그렇게 뭐 3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길게 보이지만 사실 이제 낙찰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떠한 또 가처분 또 사전에 하고 또 그런 과정, 그 다음에 또 작년에 또 코로나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법원이 휴정을 굉장히 많이 해서 기일이 굉장히 잡히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이렇게 의도치 않게 3년 정도가 좀 흘렀는데 그래도 굉장히 빨리 해결된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하신 게 이제 특수 물건인데 특수 물건도 혹시나 대출이 될지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네네, 이것도 대출을 받았습니다. 네, 대출이 안 되는 건 없고요. 감정이 19억인데 이걸 저희가 5억에 받다 보니까 좀 여력이 좀 생길 수가 있는 그런 일단 저렴하게 받았기 때문에. 네. 근데 유치권 이제 금액이 굉장히 컸었는데 변호사님의 어떤 그 소견서 굉장히 또 중요하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3억 정도를 대출을 받아서 사실 또 이 투자 비용이 크지 않기 때문에 뭐 1, 2년 지나고 하더라도 저희가 또 버텨 나갈 수 있는 이점이 있죠. 그러면 이제 강제 집행만 하면은 네, 강제적 오늘 이제 하고 저희가 오늘 또 CCTV 관계자도 불렀거든요. 이 물건을 하게 된 이유는 사실 이제 가치적인 부분이 굉장히 여기가 전세라든가 월세가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전세 같은 경우는 내놓으면 바로 나갈 정도로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비해서 물건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입찰을 결심하게 되었고요. 빨리 전세만 세팅을 해도 이제 뭐 충분히 다 수익이 이렇게 날 수 있는 부분이죠. 예, 바로 이런 게 또 특수 물건의 매력이 또 아닌가 싶고요. 현장을 또 가서 보시면서 빌려님도 같이 함께 또 보시면서 경험도 하시고 예, 앞으로도 또 이렇게 또 혹시라도 이런 거 관심 있고 특수 물건 관심 있고 하시는 분들한테 좀 또 사례가 되지 않을까 또 싶습니다. 네네네.